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유독 나에게만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걸까? 혹은 나는 왜 자기애가 강한 사람, 즉 나르시시스트에게 쉽게 끌리고 결국 상처받는 관계를 반복하는 걸까?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하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약해서 그들의 표적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은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끌린다는 차원을 넘어 왜 우리가 그런 관계에 갇히게 되는지 그 뿌리 깊은 원인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표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에게 어떤 특별한 약점이 있어서 그들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초기에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감 넘치고 카리스마 있으며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끌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시작이 아니라 그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히게 되는 현상에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자기애성 성향이 강한 부모 밑에서 자란 이른바 자기애성 가족 체계에서 성장한 사람일수록 이 위험은 훨씬 커집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하나의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자기애성 가족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 맺는 연인 관계나 깊은 우정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를 원한다, 나를 갈망한다는 느낌에 엄청난 안정감과 위안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무조건적인 관심과 인정을 받지 못했던 내면의 아이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소비되는 듯한 느낌에서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극의 씨앗이 싹틉니다. 상대방의 과도한 연락, 쉴 새 없이 울리는 메시지와 빠른 답장을 요구하는 압박, 끊임없는 전화와 영상통화, 항상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고 당신이 언제나 자신을 위해 대기하고 있기를 바라는 태도. 건강한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한 경고 신호이며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결핍이 큰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나를 이토록 원하고 있구나 하는 강력한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오히려 위안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 사람의 세상은 온통 나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게 저를 안심시켰어요. 반대로 만약 상대방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메시지에 답장이 좀 늦거나 가끔은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과하지 않은 애정을 표현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나 봐, 내가 매력이 없나? 라며 불안해하고 그 관계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계실 겁니다. 누군가의 과도한 관심의 증거를 통해 안도감을 얻으려는 이 역학관계는 결국 위험한 붉은 깃발을 놓치게 만드는 치명적인 함정이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연애 초기에는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서로에게 푹 빠져서 계속 연락하고 싶어 하는 거요. 하지만 건강한 관계와 집착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과도한 집중은 순식간에 당신의 삶을 잠식하고 당신이라는 한 사람의 개별성을 빠르게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 숨겨진 유독한 역학이 있다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고립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함정입니다. 어린 시절의 결핍이 만들어낸 위안이라는 착각이 당신을 위험한 관계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더 깊고 근본적인 문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자기애가 강하고 적대적이며
감정적으로 불안정했다면 당신은 어린 시절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확실하게 배웠을 겁니다. 바로 나 자신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정의 모든 것은 자기의 성 부모에게 맞춰져 돌아갔습니다. 일정, 시간, 관심사, 사는 곳, 생활 방식,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모든 가족 구성원은 그 규칙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이죠. 당신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나 자신을 침묵시키고 힘을 가진 다른 사람, 즉 부모가 원하는 것에 온전히 맞춰주는 것이 사랑이라 배웠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그들의 관심사를 억지로 따라 하기도 했고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고 했었으며 가능한 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자신을 지우며 그저 조용히 순응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족 내에서 칭찬받는 황금 아이였다면 당신은 그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본능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부모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순간 모든 칭찬과 인정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결국 당신의 관심사, 의견, 신념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사랑이란 힘을 가진 사람에게 굴복하고 나를 버리는 것이라는 왜곡된 공식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아니, 굴복이라는 단어조차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굴복은 의식적인 행위지만 당신은 그저 생존을 위해, 사랑받기 위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 그 자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어린 시절의 생존 전략은 성인 관계에서 재앙을 불러옵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때 당신은 100만 가지의 미묘한 방식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맞춰주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서서히 당신에게 중요했던 것들, 친구들, 관심사, 다른 활동들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관심사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당신에게 전혀 흥미롭지 않더라도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자신의 가치나 신념을 위해 싸우지 않게 됩니다. 침묵하거나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새로운 파트너의 신념을 자신의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성 가족 안에서 사랑이 자기 포기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 패턴이 성인 관계에 들어서기 전에 치유되지 않는다면 모든 우정과 사랑은 결국 엄청난 자기 희생을 동반하게 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이 원하는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나르시시스트 관계의 특징인 자기 유기와 복종이 그 관계의 규칙이 되어버립니다. 그때쯤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깊이 빠져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트라우마로 인한 트라우마 본딩에 혼란스러워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에 얽매여 관계를 끊어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그것이 너무나도 미묘하고 깊숙이 프로그램되어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 온전히 맞춰주지 않으면 이 관계가 실패하는 것은 내 탓이 될 거야. 상대방이 초반에 보여줬던 그 모든 열렬한 관심을 떠올리며 이 관계가 잘못된다면 그건 내가 유연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자책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완전히 굴복할 때 그 관계는 지속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병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진짜 나로서 관계에 서려고 할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제서야 당신은 눈을 뜨고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정말로 같았구나. 너무나 혼란스럽다. 이상적인 세상이라면 자기의 성 가족 체계에서 자란 모든 이들이 연애를 시작하기 전 충분히 어린 나이의 심리 상담을 통해 이러한 패턴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심리적 역학에 대해 배우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집착에 가까운 관심을 보일 때 그것이 주는 일시적인 위안감 이면에 숨겨진 위험한 감각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화나 영화 속에서 집착을 낭만적인 사랑의 시작처럼 묘사하는 이야기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우리에게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 충분히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상처로 인해 최적의 관계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에게 판단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영원히 치르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관계를 위해 싸우고 희생하라는 무책임한 조언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종종 천천히 가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항상 시간을 갖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도 당신이라는 존재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애초에 자신을 만들어갈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에게는 이것이 매우 어려운 도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 손실을 끊어내는 것이 유독한 관계에서는 최선의 전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든 역학을 잘 이해하고 다시는 거슬러 올라올 수 없을 만큼 독성이 강한 강하류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배를 혼자 저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생각을 나누고 우리의 현실을 인정해주고 진정으로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상적으로는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해하는 친구 몇 명을 곁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은 나에게 푹 빠져 있는데 뭔가 이상해 라고 말했을 때 아니야, 괜찮을 거야 라고 무책임하게 말하는 대신 그래? 한번 이야기해봐 라며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말입니다. 당신의 직감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다만 누군가가 당신에게 깊이 빠져 있다는 느낌이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를 채워주는 그 달콤한 위안 때문에 진짜 나로 살면 이 모든 것을 망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 직감을 외면하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 빛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올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는 여정을 진심으로